오늘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이재명의 범죄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2000년대 그 전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그 시절이니까 사회가 한 번의 변화의 과정을 겪는 그런 시기이니 여러 가지로 이상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게 지존파니, 막가파니 하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자들을 죽이자. 기본적인 틀은 그거예요. 부자들이 건방스럽고 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뿐인데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치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경찰들이 지존파라 하기도 하고 막가파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 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부자들이 세금도 안 내고 도둑질이나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한다. 그러면서의 방어 논리는 전두환과 노태우는 왜 무죄인가 이런 걸 들이댄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정치의 폐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파 싸움의 결과예요. 정치에 있어서 국민들을 계도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당파 싸움을 하다 보니까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인용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사람이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가릴 거는 가려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막가파 사회예요. 막 그냥 노출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영향이 최소 10년, 그러니까 1935년 전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해 보면은 아찔해요. 지금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의 주변 강요, 척건, 참모들 모두 범죄자들입니다. 사면 복권 제도를 헌법 개정할 때 없애야 돼요. 상권 분립을 해서 사법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법부가 대통령이 사면 복권하면 뭡니까? 지금 대북 송금으로 잡혀 들어가 있는 그 지금 이재명의 척건, 경기도 부지사 했던 그 척건은 뭐라 하고 있습니까? 나 지금 억울하다. 사면 해내라. 범죄자가 지금 사면해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 사회라고 봅니까? 그 사람 넣으면은 통일부 장관 될 수 있어요. 이재명의 범죄적인 발상으로 보면은 문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처장,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최동석, 그 뭡니까? 박은정이 조국당의 박은정 국회의원, 조국, 이런 놈들이 국민 속에 있는데 몇 세치의 혀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어요. 얕잡아보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라도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전라도만은 빼고 나머지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자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일 회담의 문제는 제껴두고 한미 회담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거 당일 한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SNS로 뭐라 하냐면은 숙청과 혁명 이런 단어를 딱 썼어요. 여기에 이재명이 딱 꼽혀가지고 난리를 친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혁명과 숙청 시대예요. 지금 숙청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말을 한 그 자체는 미국 트럼프가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이재명의 죄업이 된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숙청과 혁명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은 이재명이가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번 한미 한일 정상에서 봤다시피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일상의 개인사에도 그렇습니다. 한번 뜯기기 시작하면 끝없이 뜯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호구 잡힌다는 거예요.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완전 호구로서 왕따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뭡니까? 잭 스미스 검사 대담 중에 그 한마디를 함으로써 이재명의 특검은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샬라샬라 했는데 그게 그렇든 말든 언제든지 다시 돌출할 수 있는 하나의 대명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한미 회담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들이 한국의 외교에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코드가 되어버렸다. 이재명의 약점으로 앞으로 계속 활용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대통령이 있나 이겁니다. 그냥 그런 말을 한 비행기 타고 오는 수가 있더라도 와야지. 그 무슨 꼴입니까? 그 말에 마음의 장벽을 다 걸고 오케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뜯긴 돈만 3,500억 달러예요. 3,500억 원이 아니고 그 1000배를 해야 됩니다. 3,500억 달러 투자, 미국을 위해서 투자하고 90%는 트럼프가 알아서 쓴다. 1000억 달러어치의 쉽게 말하면은 에너지 자원을 산다. 1,500달러, 4,000달러, 3,000, 7,500달러에 7,500달러면 얼마입니까? 1,200 치면 얼마예요? 약 8,500억이에요. 8,500억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900억을 딱 뜯긴 거예요. 그러고 비행기를 1,500달러 산다. 뭐 1,500달러 뭐가 또 있어요. 그리고 국방비를 정액해서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산다. 뭐 다 풀어준 거예요. 쌀, 농산물 개방한다. 소고기 무제한 개방한다. 이게 지금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 없다 하더라도 서로 상의한 협정문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 개인의 집을 사고 팔더라도 계약서를 씁니다. 사람의 말은 증거가 없고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공동성명서가 없다고 국민에게 속이면 됩니까? 이런 모든 것이 아동강간 살해범으로 의심받는 이재명의 범죄적인 발상이다. 이런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응징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또 제2의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맞이하게 된다.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범죄자가 북두 시민혁명군이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규정은 없지만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동 강간 살해범이라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게 바로 범죄적 발상이다 이겁니다. 범죄적 발상이라는 건 뭐예요? 범죄자가 범죄를 혼자 기획하고 실행하고 거짓이나 혹은 감추거나 또는 국민을 속이는 프로그램을 짠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뭡니까? 이재명이 현재로 추론을 할 때 이재명은 아동 강간 살해범이면서 지금 국가에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기획을 이재명이 몇몇과 기획하고 실행하고 지금 국민에게 감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한국은. 그러므로 지금 이재명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문이 없다 하는데, 합의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범죄자의 발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범죄자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발상이에요. 반드시 이 합의문이 도출돼야 됩니다. 국민들이 뭐 알겠나, 흐지부지 넘어가겠지, 시간 약이다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쌀, 소고기 수입한다고 했는데 미국은 오늘도 수입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수입 안 한다고 박박 씌우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변하면은 그때 그래서 발표를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두리뭉실 들이대면서 바보 같은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홍위병들을 들이대 가지고 국민과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싸움을 말리는 듯한 포인트, 주제를 바꾼다든지 혹은 대통령으로서의 등망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초점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런 범죄적인 발상을 해 나가는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발상이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고치지 못하면은 엄청난 화를 부를 거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한미 정상 간의 합의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서 국제 외교에 처음 등장한 이재명은 이미지 메이킹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옷 입은 것도 어둡고 넥타이도 어둡고, 그 옷이 까만색이면 넥타이를 좀 밝은 색을 해야 되는데 옷은 짙은 남색인데, 짙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곤색이라는 거는 일본 말인데 그 어떤 요즘 말로 영어로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런 색인데 짙은 남색 계통인데 여기에 넥타이가 짙은 검은색에 가까운 자줏빛이더라고. 좀 밝은 파스텔 톤을 해도 젊음이 좀 돋보일 건데 일본 수상보다 더 늙어 보여요. 그리고 앉음에서 있어서 키는 서서 걸어가면 월등한 차이가 나는데 안전키는 이재명이 그 뭡니까? 그 조금 장애인 같이 보여요. 키는 안전키는 트럼프보다 훨씬 큰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재명이 키가 너무 작으니까 크게 보이게 확장을 했든지 아니면은 키높이 구두에 지나친 액센트를 줬다고 보는 거예요. 키높이 구두가 알맞았으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건데 안전키가 트럼프보다 더 커요. 트럼프는 정확한 키는 모르지만은 1m 90으로
한국 사람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재명이 작은 키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코디를 해야지. 무조건 키가 너무 작게 보이지 않게 하려는 그거는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사람이 장애인 같아요. 뭔가 모자라는 사람 같아. 그것뿐만 아니에요. 등소평과 닉슨이 회담할 때 등소평이 5단이에요. 키가 작고 목이 짧고 손발이 짧고 뭐 여러 가지로 5가지가 짧다 그래요. 그래서 5단의 등소평도 닉슨도 키가 커요. 닉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자문을 기해서 보통 대화할 때는 상대방 구두의 코끝을 보는 거예요. 구두의 끝을 보는 거예요. 앞에 코끝을 보도록 그렇게 훈련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기준점을 정해가 갔는데 이재명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분위기를 밝게 해가지고 소리는 지우면 되니까 그걸로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긍정적인 회담을 가져왔다. 만약에 무슨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하는 거예요. 뭐 피스메이커, 평화의 메이커, 자기는 페이스메이커, 이런 단어라든가 이런 걸 시불거리면서 그거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트럼프는 기억도 못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돋보였다면서 국민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통신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21세기에 동영상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통역도 엉망이에요. 이야기했지만은 설렁탕이나 뜨거운 국을 마신 뒤에 시원하다고 한국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설렁탕을 먹고 시원하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외국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통역이 그런 식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 그 속에 숨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통역이 그런 거를 하지 못하더라. 이거를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상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완전히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좌파 언론이라든가 좌파 지지자들은 아주 이재명의 회담이 잘 됐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이유를 2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째는 이 회담이 형편없는 회담이라는 것을 공산 좌파 지지자들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듣기 위해서 거의 발광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당파가 극심해서 아무리 잘해도 그 반대파들이 욕을 할 거니까 미리 거칠게 대하자. 이런 2가지 이유라고 보여요. 하나는 당파, 두 번째는 실패한 회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이걸 그대로 용서해야 되냐 이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그렇지만 전라도는 또 그렇다 칩시다. 자기들이 지지한 세력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합의문이 없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그 약정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합의는 안 되더라도 약정서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강 이렇게 하겠다. 이걸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볼 수 있을게. 하나의 조약과 같은 일에 국민이 세금이 들어간 일에 대해서 공동성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공개적인 자신이 한 일,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을 거짓말시켜도 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있었던 일,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 대한 문서로 된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고 거짓말이 있다면은 닉슨이 탄핵당하려고 할 때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점이 거짓말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범죄자예요. 이재명은 명백한 범죄자입니다. 상습 범죄자예요. 정과 오범에 재판만 5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이 속아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라도는 제외시킵시다. 그는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니까 이해하겠다 이거야. 전라도 사람들을. 본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전라도는 제외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이재명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을 희롱하고 국민들을 얕잡아보고 거짓말을 시키고 사기를 치는 이런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한미 합동 공동 성명으로 발표된 게 없다고 국민들에게 아무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가 찰 일이에요. 기가 찰 일이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는 전라도는 기질이 본래 남을 속이고 이러기 때문에 전라도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이 밝히지 않은 트럼프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미국의 서류를 가져와서라도 우리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언론이 뭐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아프리카보다 더 수준 낮은 국민이 되었다는 거, 그런 언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처참함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한미회담은 옷 입은 거, 키높이 구두 신은 거, 안정키가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 한 1m 한 63쯤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트럼프보다 안정키가 더 크냐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궁뎅이에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간 사람들 있죠. 그 전국 일주를 한다든가 그 자전거 그룹에 그 뭡니까 어디에 앉으면 궁뎅이가 아프고 불안하니까 그게 엮는 보조기구가 있어요. 엉덩이가 빵빵하게 보이고 그런 거를 두 서너개 넣었지 않느냐.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키부터 궁뎅이 안전키부터. 그리고 그 코디가 있는데 왜 그렇게 코디를 했나 이겁니다. 그 젊은 첫 국제 무대에 나서면서 스마트하고 멋쟁이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넥타이도 아주 어두운 자줏빛 넥타이를 매가지고 아주 어두워 보이고 음침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웃어도 넥타이에서 이미 저 사람은 범죄자다 이거를 스스로 보이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문서만으로라도 이재명이 합의해준 사항이 뭔가에 대해서 언론은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 언론이에요. 그 길에 떠돌아다니는 찌라시보다 못한 언론을 왜 보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국민 세금을 그놈들한테 퍼주나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전라도는 빼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